대한민국 음주자 월간 포급률은 OECD 국가 중 11위. 2019년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총 15조로 2015년에 비해 12.4% 증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음주 수준은 증가 추세. 제3차 미래건강전략 포럼. 술 꼭 드시겠습니까?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날에는 음주 생각이 좀 간절하게 납니다.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소수 인원으로 음주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종식되는 분위기에서 대외적으로 이제 회사나 이제 밖에서 만나는 지인들과의 음주 자리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살이 조금씩 찌고 이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좀 있고요. 요즘은 혈압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술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결혼식 같은 곳을 가게 됐을 때 답례품으로 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선뜻 받았을 때 그 결혼식 분위기와 어울려서 술은 좀 친근한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주는 좀 힘들 것 같고 절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음주를 즐겨 하지 않고요. 하루가 너무 힘들 때, 마무리가 좀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유혹이 듭니다. 약간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좀 아쉬워하는 상대들이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이 진탕 술에 취해서 제가 그 친구들 다 집에 보내야 됐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음주로 발생되는 범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맥주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물이 맥주로 변했던 광고였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좀 저한테는 되게 좀 거부감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주를 회화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회사 생활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좀 뿌리 뽑기 위한 그런 캠페인들이 회사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음주 행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음주 빈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빈도는 회복 전 26.8%에서 40.6%로 약 13.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음주량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 먹는 사람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전 50.2%에서 이후 65.3%로 약 15.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을 마시는 포금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주 2회 이상 포금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6%에서 30.2%로 약 1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음주 장소는 집에서 외부로 변화하였는데 음식점에서 주로 음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1.7%에서 71.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에는 주로 혼자 마시거나 가족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친구 또는 선후배, 직장 동료와 함께 마시고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음주 행태는 나의 몸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이내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타인의 음주로 인해 다양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사고와 폭력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치자들은 처음 응급실을 내원할 때부터 고성과 떼쓰기 혹은 인격적으로 모욕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직원들의 안전 또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시스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112 신고 출동을 하면 대부분 이제 주치자분들은 이제 폭행 또는 시비되는 신고가 많은데 그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서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거나 그 출동한 경찰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관한테 시비를 거는 등 더 공무집행방해라든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면서 술을 먹게 됐고 부도를 맞아서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단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이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가족도 힘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회복을 같이 함으로써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조금 되면 전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을 내원하는 주치자 중에는 남성이 71%, 여성이 29%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중 남성은 50대, 여성은 10대, 20대에서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약 32%가 질병 외 이유로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며 대부분이 중독, 배임, 찔림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 11.52%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압적인 회식 음주 문화 없애주세요. 평소 자기 주량을 알아두고 적당히 잘 마신 다음에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대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전한 음주 문화에 대한 광고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하시는 주치자 혹은 보호자께서는 응급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안내에 따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